로버트 기요시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인용합니다. 이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버트 기요시키라는 분이 부자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값비싼 땅을 10에이커나 사셨어요? 나도 이 땅은 못 산다. 하지만 내 사업을 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여러분, 지입 차량은 직장일까요? 아니면 사업일까요? 직업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운수회사에서 속해서 일을 하는 특수 노동자이다 라는 말도 하고 이런 말도 적지 않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은 운수사에 속하여 고정으로 일을 받아 운송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그냥 직업인 걸까요? 한 편의점의 시스템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의점을 하나 차립니다. 내 돈으로 상가를 임대를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그리고 본사에서는 매달 로열티를 떼어갑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물건을 받아 물건을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행사도 하고 업장의 오픈 시간도 지정받고 마음대로 문도 닫을 수 없습니다. 야간에 장사가 안 돼도 알바를 써서 계약 사항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하고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본사에서는 로열티를 뽑아갑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창업이라고 합니다. 알바도 쓰고 월세도 내고 임대차 계약서도 내가 했고 하지만 화물차는 특수 노동자라고 합니다. 네, 물론 노동의 권리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특수 노동자로 실제로 인정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마인드로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창업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런 어디에 속해서 노동자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창업을 실패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운영하는 시스템은 크건 작건 간에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차이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획부서, 마케팅부서, 광고부서, 법무팀, 영업부서, 회계부서, 격리부서 등등 여러 가지의 부서가 있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지만 회사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 부서를 부서별로 나누고 그에 맞는 그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이나 자영업 이런 1인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이 없어도 그 프랜차이즈 본사라던가 운수회사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운수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의 창업률 대비 실패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화물차 창업에도 대기업 같은 역할을 자영업에서 혹은 우리 혼자서 모두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화물차에도 격리 및 회계 부서가 있었다면 차량의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을 1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며 각각의 부품은 어느 시점에 갈았고 이거를 얼마까지 사용했을 때 언제 고장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략으로 봐서 1년 정도에 한번 갈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총 얼마이고 여기서 부가세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이며 유가 보조금은 얼마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총 들어온 수입에서 나의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오늘 몇 킬로를 운영을 하였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죠. 혹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것까지 뭐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서 광고와 마케팅 부서가 있다면 나의 차량을 각종 운수회사에서 어떻게 노출시킬 것이고, 어떤 매력으로 나의 회사를 좋아하게 할 것이고, 나의 차량을 쓰고 싶게 할 것이며, 나의 차량을 계속해서 불러주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죠. 그리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 부서가 있다면 지나가다가 나랑 같은 차량이 보이면 말을 걸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지나가다가 물류센터가 보이면 연락처를 알아내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며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래처를 늘려가고, 거기에 맞춰서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 또한 내가 차량을 더 늘려나가고 기사도 태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사가 점점 더 발전을 하겠죠. 자영업인데 무슨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실패로 점점 도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수회사한테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에 뛰어들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업이나 투자에 관하여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 유튜브 경제 강사의 한 말을 인용해 보면은, 경제를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사업에 이 말을 적용을 하자면 경영을 모르고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노후 대비를 위해, 혹은 일이 잘 안 돼서 화물차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생각보다 다르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해서 들어왔지만 한 번 더 실패를 여기서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영업도 사업입니다. 1인 사업인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은 매출에 문제가 생기고, 거래처가 끊기면 새로운 영업을 하여 거래처를 발굴해 나가야 하며, 현재 다니고 있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고, 현재 거래처가 원하는 일을 만족스럽게 해내야 하며, 급여를 받거나 못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이 법적인 시스템까지 갖춰줘야 하는 똑같은 사업인 겁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소기업만이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인 자영업자도 똑같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을 해나가기 전에 앞으로의 5년, 10년 뒤에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10곳에 창업을 하고 9곳이 망하고 있는, 그리고 한 곳만이 성공을 하는 이 창업의 세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화물차가 대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시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경영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처럼 그냥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돈을 주고, 문제가 생겨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나는 고정된 급여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매출이 줄어들고 내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고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갑을 하나 사더라도 나의 지출이고, 휴지를 하나 사더라도 나의 지출이고,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나의 지출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수 노동자이자라고 그냥 말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마인드만큼은 사업자가 되어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생각은 편한 일, 근무 시간 짧은 일, 혹은 그냥 나이 먹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용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파도 하루를 쉬면 하루에 용차비가 30만 원이어서 쉴 수가 없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근무를 하며 잠은 차에서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휴게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며 긴 노동으로 눈이 감길 때면 죽음의 위험에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이곳에 거의 모든 정보는 돈으로 거래가 되며 서로가 살아남으려고 서로의 밥그릇을 빼앗고, 또한 이 운수회사에서는 생각 없이 가볍게 편하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창업자 분들을 속여서 너무나도 쉽게 눈을 뜨고 있는 창업자 분의 코를 베어갑니다. 여러분, 55세 이상의 나이를 먹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고정 일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고집이 세다는 이유로 싫어하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힘을 못 쓴다는 이유로 싫어하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일에 배움이 늦다는 이유로 또 싫어합니다. 화물 쪽이 더욱더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있다고 해도 많은 수입을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화물차는 나이를 먹고 할 거 없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곳이다. 이 말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화물차는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고 나이를 먹고 그동안 알아둔 거래처,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빚을 다 갚고 이제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이 내 순수입이 되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알아둔 거래처, 내가 아는 운수회사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서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빚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노력해 온 사람들의 기준인 거고, 우리는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과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서 나이를 먹고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혼자서 탕바리를 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해요. 고정일을 잡는 게 더 이렇게 고정일을 들어가서 고정 수입이 나오면 상당히 좋지만, 그런 게 너무 이제 안 맞고 나이를 먹고 젊은 사람들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고 힘드시다면은 탕바리 말고는 없어요. 무시당하기는 싫고 많은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편하게 하고 싶고 근무 시간은 짧게 일하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래처는 없어요. 이런 거래처를 만나려면은 내가 물류센터를 그냥 차려야 돼요. 그거 말고는 내가 이런 거래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류센터를 차릴 정도면 화물차를 하진 않겠죠. 화물차의 시스템과 구조 역시 물류센터와 운수회사를 배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가장 밑에 최하위의 하청이며 가장 약한 소상공인인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제가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실 때 이런 화물차의 환상은 깨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후회를 안 하시고, 그래야지 더 시행착오를 덜 겪으시고,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각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실 때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컨설팅 받으라고 강요도 안 해요. 이분들이 뭐 혼자 하겠다면 혼자 하게 내비두고, 이렇게 하겠다면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고. 왜냐면은 들어와서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강도에 이 정도 돈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넣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창업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환상을 갖고 계시면은 만족을 하시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아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부자 아빠, 강한 아빠, 로버트 기요시키의 한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몇 년 전 호주 시드니에서 사흘 동안 투자 강좌를 했다. 첫째 날과 그 다음 날까지도 사업 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마침내 지친 듯한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물어봤다. 난 투자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어째서 계속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당신은 결국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건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그 건물은 결국 사업에 해당하지요.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 대신 당신의 사업체를 이용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죠. 보통의 일반 투자가들은 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강좌에서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